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댓글에 가끔 그런 거를 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안 하냐고 이런 얘기 있던데 어쨌든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대변인 들으시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역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사들을 뭐 단독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보내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빨리 당에다 이야기해라라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사실은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런 의혹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뭐 이제 하여튼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당대표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뭐 어쨌든 김병기 원대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30일쯤으로 뭐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김재현 대변인? 당의 입장을 당 대표님이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지은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 논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당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김병기 의원실 그 내부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만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란이 있어서 참 저희는 송구한 마음이 있죠. 예. 홍정민 전원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두 분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당 네네. 대표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대변인님 입장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뭐 네. 어떤 경우가 나올지 그때도 기자회견 할 때 어떤 본인의 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좀 기다려 며칠 안 남았으니까 30일 정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네네. 마지막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질문을 못 듣고 먼저 나갔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좀 분위기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람 했더니 TV조선에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예. 그랬더니 정청래 당대표가 뭐 조선일보와는 인터뷰 안 인터뷰하지 합니다. 않습니다. 라고 딱 그랬었죠. 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계셨죠. 김지호 대변인. 아니 어땠어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때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때 막 한 시간을 막 계속 서 있고 이렇게 집중력 떨어져갖고 잘 못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아니었어요? 웅성웅성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네네네. 근데 기자들은 네네. 그래도 질문 기회를 수석 대변인이 줬고 네네.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선일보와는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좀 본인들끼리 카톡방에서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 카톡방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냥 넘어갔는데 네네네. 그걸 다른 기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정치부 기자가 뭐 1,000명도 넘는데 다 보고 있었을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서 이제 수석 대변인님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맞아요. 계속했어요. 그랬어요. 반사적으로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 기자분한테 그런 게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기자분들한테는 좀 무안했을 거니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있어서. 마음이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오셔가지고 그 기자분과 대화도 나누고 저도 그 기자분님한테 좀 말씀도 나누고 굉장히 신뢰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랑 여기서 이제 대표 되기 전에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저도 정청래 정말 대표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뭐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10년 전에 판도라에는 나가는데 그 정말 섭외가 많이 들어왔는데 절대 자기는 평생에 철칙이 조선일보와는 인터뷰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각과 예. 소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그랬던 것 것 같고. 같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내년도 1호 법안으로 2차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뇌물죄 얘기 나오고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이 가장 네. 제일 많이 뭔가를 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수사 시한이 촉박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란 특검도 지금 저희가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내란 특검이 24명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윤석열이나 이런 뭐 피고인은 당연히 뭐 유죄가 되겠지만 24명이 전원 유죄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수사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그리고 실제로 공판에 넘어간 뒤에는 뭐 아시겠지만 그 뒤에 재판 중에 막 수사를 하는 게 많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내란 특검 지금 24명 기소했죠. 네. 뭐 최혜병 특검도 뭐 33명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건희 특검은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 제가 눈으로 세본 것만도 1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소된 모든 죄나 뭐 피고인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재판 중에도 잘 모아서 이 부분에 이미 기소된 또는 추가 기소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특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주일 이제 위원장 네네네. 지금 답변 듣기 전에 질문이 들어와서 네. 총경이었냐 경무관이었냐 이런 아, 질문이 저요? 있습니다. 예.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총경까지 하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날에 하나 더 올라가서 경무관을 아. 달고 나왔습니다. 네. 네. 원래 그러니까 현직에 계실 땐 총경까지 하셨고 네네네. 퇴직하시면서 경무관이 돼서 퇴직. 네. 그럼 경무관이네 결국은. 네, 좀 명예퇴직할 보이지. 때는 이제 아. 명예퇴직을 하면서 하나를 더 달고 나왔어요. 아,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명예퇴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좌천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고위직들은 최대한 빨리 나가라. 왜냐면 티오가 워낙 없으니까 맞아요. 한 명이라도 빨리 나가면 진급시키는, 승진을 시킬 예,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제가 나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명예퇴직 시켜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상당히 더 받았습니다. 명예퇴직 아우, 축하드립니다.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군요. 버티고 있죠. 계속 까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두 대충 분이? 그 직급을 아는데 네. 엄청 빠르신 초기- 거예요? 예, 발전 오. 승진이 많이 되시고 네. 경무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무관이 맞네. 네, 맞습니다. 경무관까지 하고 퇴직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대 강의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들었었어요. 구성에 네. 있을 구성에 제가- 있을 때. 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강의 나오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후배들이 네. 얘기하죠. 제가 후배들인 강의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면 경찰대학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고. 다니면서도. 네, 예.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수업 빠진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시험 근데 보러 간다고. 그 뭐지 이렇게 오셨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줬을 텐데 돈을 안 줘요. 그게. 그쵸 돈을 네. 왜냐면 국립대학이어가지고 네, 돈은 별로 안 돈 별로 안 주는데 줘요. 용인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진문 교수님처럼 돈을 좀 밝히시는 분들은 안 제가 아, 그게 있습니다. 네. 용인사입니다. 용인 집이 용인이에요. 그래서 용인. 용인사입니다. 항상 출연료를 물어보시고 출연료가 그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신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적 프로페셔널, 명예훼손. 아니,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그렇죠, 사실적 그렇죠. 시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아니 출연료를 물어봐야지. 그럼 출연하면서 사실- 출연료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맞는데 부끄러워서 네. 잘 못 물어보겠어요. 왜 부끄러워?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적 시한 밝히는 것 명예훼손으로 김지호, 이지호를 고소하겠습니다. 자, 예, 그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 네,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이게 이제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특검 때는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 있다가 특검이 종료되는 순간 다시 이 공소시효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 며칠이 안 남았어요. 빨리 그다음 2차 특검이 시작이 돼야지 공소시효가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 좀 있는데 지금 네.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된 내용이 내란에 동조한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바로 또 이제 마포구청이 얼마나 여기에 또 이제 개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네. 물어봤죠. 했더니 바로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 회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계엄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거였다면 여기도 이제 내란에 관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한테 조금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들 이 뭐 엄청난 게 많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 수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거고 네. 또 하나 추가가
결과가 된 게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수사 사건 보고받고 지휘한 거 있잖아요. 네. 뭐 본인 수사 어떻게 돼가냐, 김명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김정숙 여사 건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도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2차 내란 종합특검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합특검 처음에 이제 당에서 얘기했을 때는 저는 좀 이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3개 종합특검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행정부나 대통령실에도 그 뭐죠? 그 안에 있는 그 헌법 존중 TF도 1, 2월이면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내란 정국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좀 마무리가 되겠구나 뭐 얘기는 하지만 동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정치가 또 명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람들이 통일교 특검을 막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니까 저 생각으로는 아니 저 통일교 특검이나 내란 종합 특검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특검을 하는 도중에 이 이슈가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면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거라면 그러면 2차 종합 특검도 명분이 생기겠다. 근데 진짜 우리 그 당 지도부하고 이게 너무 훌륭한 게 일단은 안 받아줘. 기다리고 있어. 전략이래. 일단은 우리 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딱 일주일 후에 전격적으로 맞아요. 받으니까 요새 놀랬어. 그래요. 깜짝 요새 놀랐어. 보수 패널들 왜 사기쳤냐? 안 받는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요. 왜 받냐? 그리고 그 받은 시점도 되게 절묘해요. 그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죠. 네. 정말 그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도 좀 여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 통일교 특검을 안 받고 내란 점단 재판부 법을 순화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또 장동혁한테 쏠릴 수가 있었는데 사실 다 들어줬잖아 아침부터. 맞아요. 제가 그날 또 배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다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의 김을 확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을 봤을 때 야 민주당이 참 유능하구나. 잘했지. 정말 맞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통일교도 받고 그러니까요. 종합특검도 받고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잘했어요. 근데 보수 패널들이 나보고 맨날 따져.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한 번 갖고 도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유연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걸로 그리고 공격하려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밀당을 잘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략을 잘 세웠다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국민들 당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그렇죠. 우리가 낚이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기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통일교 특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야 민주당 이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당당하지 않냐, 그럼요. 플러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털고 가야 된다. 이런 맞아요.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깊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못 받고 있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페이스북을 봤는데 하나는 이제 홍준표 시장, 전 시장. 홍준표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이 정당 예산 사유 하나 더 추가된다. 절대 받지 마라. 너무 이거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유사 종교 집단 몰표로 경성판에 나 대신 윤석열을 후보로 하는 네. 그런 이 거였는데 그거 받으면 너네 큰일 날 걸 뭐 이런 식의 약간 놀리듯이 올렸고 오히려 또 전재수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거 통일교 특검 꼭 받아야 되고 통일교 특검을 거기서 한일 해저터널 오히려 네, 맞아요. 본인을 가장 공격한 그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그 특검 대상에 꼭 포함해야 된다. 네. 거기에 찬성한 박형준 포함한 수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그거 엄청 로비에 당한 거고 자기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부산에 뭐 선거판을 뒤흔들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네. 더해서 신천지도 포함을 시키자고 맞아요. 했잖아요. 저 너무 그렇죠, 잘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정교 유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그냥 뭐 개별적으로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뇌물을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사 종교 단체들이 특정 정치 집단에 돈과 사람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선거를 도와주고 또 그 정치 집단은 유사 종교 단체의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주고 이게 정말 정교
그 일치라는 네. 그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한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면 아 국힘이 정말 해산될 사유가 하나 더 생기겠다. 망할 날은 정말 멀지 않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뜨악했을 거예요. 민변 갖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민변이 아니고 변협하고 수련 단위를 변협, 네. 교수들, 법학 전문 대학원 맞아. 이런 데서 하라고 그러니까 네,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맞아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뭐 민변, 뭐 네. 헌재 막 이거 가지고 욕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거 다 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 민주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안 받으면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된 게 포함됐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어. 아니 죄가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이번에 그냥 신천지하고 다 해야지. 상관없는 만천에 밝힐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죄가 없으면 받아야죠. 그렇죠.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맨날 민주당한테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 받으세요. 맞아요. 죄가 없으면 검찰 출석가서 네. 맨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진짜. 죄가 없으면 특검 받아라. 뭐가 두렵습니까? 신천지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말이 딱 맞아. 네, 그래서 네.